유치원 K-에듀파인 세출 예산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원구 관내에 있는 한 유치원의 실제 2020학년도 본 예산을 그대로 K-에듀파인용 세출 예산서 서식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예산서는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언제까지 작성해서 이 예산서 내라고 하는 그 양식인데요. 이 양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K-에듀파인의 업로드용 세출 예산서 업로드용 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볼 거는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 이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조금 유치원 예산을 이렇게 좀 수정을 했어요. 맞게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성질별로 이렇게 셀 색을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노란색으로 지정해 놓은 셀은 바로 일반 재원을 말합니다. 일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에서 그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할 수가 있어요. 뭐 구속받지 않고 꼭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재원은 어디서 오냐? 유아학비 중 교육과정비 24만 원. 올해 3월부터 24만 원으로 오른 거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금 중에 교육과정비. 우리 수익자로 내는 돈 중에 이 교육과정비가 또 있죠. 원래는 지금 이 유치원에서는 22만 원으로 했었어요. 옛날 단가로. 근데 제가 3월부터 바뀐 거를 알고 24만 원으로 바꿔서 단가가 올랐고요. 그래 대신에 그 2만 원을 여기 교육과정비, 수익자 부담 경비에서 뺐어요. 그래서 원래 6만 5천 원 돼 있던 거를 제가 4만 5천 원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원비 인상률 그거를 맞출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녹색 셀은 방과 후 과정반에서만 쓰는 일반 재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유아학비 중에 방과 과정비, 수익자 부담금 중에 방과 과정비가 해당이 되겠죠. 자, 우리 유아학비 중에 방과 과정비 한 아이당 7만 원, 한 달에 7만 원씩 나오죠. 그거 고돈하고 그다음에 엄마들이 원비로 수익자 부담금으로 내는 돈 우리 유치원에서는 3만 원씩 걷네요. 3만 원. 그래서 이 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지정된 셀은 기관, 뭐 교육청이나 구청이나 뭐 나라 어디 기관에서 주는 목적 경비입니다. 이거는 딱 요거밖에 못 써요. 세입 예산에도 딱 이렇게 있으면 세출 예산에도 똑같은 말로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산을 세울 때 그냥 가장 먼저 이거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 예산은 굳이 지금 본 예산 때 안 세워도 돼요. 나중에 실제로 돈이 교부가 되면 그때 성립 전 예산으로 세우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홍색으로 이렇게 셀 지정해 놓은 것들은 수익자 부담금 중에 목적 경비를 제가 이렇게 셀로 분홍색으로 칠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목적으로 돈을 걷었기 때문에 세출에도 요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돼야 맞습니다. 우리 방과 후 특성화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외부에서 보통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아이들한테 해당하는 아이들한테 이 돈을 거둔 거예요. 만 원, 5천 원, 5천 원씩 이렇게 걷어서 요거를 1년간 쓰겠다는 건데 요거가 이제 세출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세출에 그대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품위를 해서 지출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통학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돈을 걷었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통학 차량 여기 있네요.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그 밖에 수익자 부담 수입, 재료 행사비, 신입물품비도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셀 색깔로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셀 색깔로 한번 모아 볼게요.
이게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일반 지원이 되겠죠. 자, 요거가 유학비 중에 교육과정비. 이거는 수익자 부담금 중에 교육과정비. 이거는 이제 뭐 1년 동안 우리 통장을 관리하겠다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겠죠. 뭐 42,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한 거고요. 여기 좀 전년도 2월액이 1억이나 이렇게 예상을 했네요. 1억이 남나 봐요. 2019학년도에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놨더니 금액이 4억 4,200, 42,000원이네요. 요 돈은 일반 지원으로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녹색색을 볼게요. 이거는 방과 후 가정반에서 쓸 수 있는 일반 지원이에요. 자, 우리 유학비 중에 7만 원 나오죠. 방과 후 가정비로 그 7만 원.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수익자로 내는 방과 후 가정비가 있어요. 그게 3만 원이래요. 이 유치원은. 그래서 이 유치원에서 방과 후 가정비, 방과 후 가정반 일반 지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필터를 해보니까 요거는 뭐예요? 우리 목적사업비죠. 기관에서 주는 목적사업비, 교육청에서 주는 목적사업비, 다 교육청에서 주는 목적사업비네요. 그래서 요 금액을 다 더해보니까 2,800, 1,000원. 사실 이 돈은 사실 확정치는 아닐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교재요금이나 학급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마다 그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기준이 달라져서 이 금액이 확정치는 아니고 나중에 실제로 오게 되면 이 금액을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워도 되고요. 나중에 실제로 돈이 오면 그때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유치원에서는 미리 이렇게 세워 놓으셨네요. 자, 그러면 요 세입 예산액과 세출 예산액이 같아야겠죠. 일단은 한번 총액 비교를 해볼게요. 총액 7억 2,684만 3천원, 세출 예산도 7억 2,684만 3천원. 맞네요. 일단은 통과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요 금액들 있죠. 요 금액들이 틀리면 안 돼요. 자, 요 금액을 더해보니까 205, 127, 205, 127. 맞네요. 여기 금액을 더해보니까 38709, 38709 맞죠?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한번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 엑셀에 계산식이 잘 되어 있으면 틀릴 일이 없는데 이 기초 서식이 이렇게 계산식이 걸려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계산기로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들이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오류가 나요. 분홍색 셀을 한번 필터를 해볼게요. 이 분홍색 셀은 수익자 부담금 중에 이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 목적 경비가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특성화 과목별로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급식비. 우리 급식비도 엄마들한테 거둘 때 급식비라고 항목을 표현을 해서 걷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목적으로 딱 쓰게 돼 있죠. 통학 차량도 마찬가지죠. 이용하는 아이들만 이렇게 돈을 걷고 이걸 예산의 세출에 반영해서 쓰게 되겠죠. 그리고 뭐 재료 행사비, 신입물품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을 더해 보니까 1억 6,080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총액들, 이 색깔별로 이 나온 총액들이 세출 예산서에서도 이렇게
세입에 해당되는 그 세입이 재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똑같이 색깔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세출 예산을 한번 볼게요. 이 색깔을 모아놓은 세입에서 이 색깔별로 모아놨던 금액들이 이 세출 예산서에서도 이렇게 이 합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노란색 세입에서 노란색이었던 거 합이 얼마였죠? 세입에서 노란색의 합이 4억 4,200, 4만 2천 원이었는데 세출 예산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해보니까 네, 맞네요. 4억 4,200, 4만 2천 원. 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미리 해놓은 거고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가장 빨리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색깔부터 칠할 수가 있을까요? 빨리빨리. 가장 제한적인 예산부터 바로바로 쓸 수가 있겠죠. 앞서 말했듯이 우리 목적 경비는 요 세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세출에도 그대로 표현이 돼야 돼요. 왜? 거둔 대로 똑같이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요것과 요거. 그래서 이 내역들이 분명히 우리 세출 예산서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물론 이제 세입은 세입 칸하고 세출 칸하고 이렇게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이걸 먼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세출에서 보면 분홍색이 몇 칸이 나오죠? 11칸이 나오네요. 이게 11칸인데 세입 예산에서는 8칸이 나와요. 차이가 생겼네요. 그러면 돈 액수는 1억 6,080. 세출 1억 6,080. 돈 액수는 맞아요.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나 봐야겠네요. 일단 방과후 특성합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1,920만원 1,920만원 그죠? 그 다음에 통학차량 재료행사비 신입물품비 이것도 그대로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금식비에서 이게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거랑 비교해 볼게요. 요거를 더해 보니까 7,920만 원이 나오네요. 7,920만 원. 마찬가지로 세입 예산에서도 7,920만 원. 자, 세입 예산은 그냥 돈을 걷는 걸 말해요. 그죠? 그래서 급식비로 아이들한테 6만 원씩 거둔 거예요. 이거는 교사들도 어차피 급식 먹으니까 교사들한테도 6만 원씩 돈을 거둔 거예요. 그 돈의 합이 7,920만 원인 거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급식비로 쓸 것인가는 이렇게 세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쓰겠대요. 7,920만 원을 조리사님 급식비로 조리사님의 그 인건비로 1년에 1,560만 원을 쓰겠대요. 그리고 조리사님의 명절 상여금을 뭐 인건비로 20만 원을 드리겠대요. 그리고 식재료를 6,200만 원어치를 사겠대요. 그리고 급식 운영비 뭐 기타 부대 경비 들어가겠죠. 뭐 그릇도 사야 되고 뭐 설거지할 세제도 사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돈들이겠죠. 그리고 뭐 이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7,920만 원을 걷어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맞죠. 자, 이렇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맞게 표현이 다 됐고 세출에 다 표현해 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적 경비, 기관에서 교부되는 목적 경비도
대단히 제한적이고 그대로 세출에 그대로 표현이 돼야겠죠? 자, 목적 경비를 찾아볼게요. 교육청에서 이런 목적 경비들이 이제 교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세출에 그대로 표현을 해주면 볼게요. 세출. 자, 이거는 뭐 그대로네요. 그죠? 5줄 금액 똑같이 5줄 금액 똑같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다가 이렇게 조금 지저분해 보여도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써줘요. 예산의 그 출처를 써줘요. 특히 이제 목적사비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청에서도 오고 뭐 교육청에서도 오고, 그리고 또 안 써주면은 이게 목적사업인지 아니면 일반 재원으로 만든 예산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옆에다가 가로하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모니 보조금 교육청에서 목적사비로 온 거 이렇게 하고, 여기도 교육청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 자,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제 녹색부터 볼까요? 네. 사실은 이게 제한적인 예산부터 올라가는 게 편해요. 자, 이제 녹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은 뭔가요? 녹색은 방과 후 가정반에서만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을 말하죠. 그래서 보시면 유아학비 중에 방과 후 가정반으로 교부되는 7만 원, 원화당 7만 원 나가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내는 수익자 부담 경비로 내는 방과 가정비 그게 3만 원씩 걷는데요, 여기는. 그래서 그걸 합산하니까 9,600만 원이네요. 9,600만 원을 방과 후 가정에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가 있대요. 그럼 세출 예산서로 가볼까요? 자, 제가 미리 작업을 해놨죠. 자, 세출 예산서에 갔더니 방과 후 교육 돌봄비로 쓰겠대요. 그 돈을 9,600만 원인데 아까쯤에 그게 9,600만 원이죠. 이게 9,600만 원을 마찬가지로 9,600만 원인데 요거를 이렇게 방과 후 때 이렇게 쓰겠대요. 방과 후 교사한테 인건비를 두 분한테 인건비를 쓸 거고, 그다음에 그 직책 수당 그분들한테 수당도 줄 거고, 연구 보조비, 정보 수당, 뭐 식대, 식대도 우리 다 인건비네요. 보니까 이것도 인건비, 이분들의 인건비고, 그다음에 교재 교구비로 쓰겠대요. 방과 후 시간에 하는 교재 교구비는 이 돈으로 1년에 1,104만 원을 쓰겠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간식으로는 1년에 204만 원을 쓰겠대요. 네, 됐고요. 이제 하나 남았죠. 노란색 일반 재원을 보면 될 텐데요. 이제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그럼 나머지 세출예산 색깔 안 칠해진 부분은 다 노란색이겠죠. 자, 먼저 노란색을 보면 지금 일반 재원으로는 우리 유학비 중에 교육과정비 24만 원 내려오는 거 그거 하고, 학부모들이 내는 거 4만 5천 원 낸대요, 여기는. 그리고 예금 이자, 우리 뭐 통장에다가 우리 예산을 관리하니까 이자가 발생할 거예요. 1년에 4만 2천 원 정도 나올 거로 예상해서 4만 2천 원으로 이렇게 써놨고요. 전년도 2월액은 2019액에서 1억 정도가 돈이 남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2월 시켜서 올해 예산으로 편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총 예산이 4억 4,200, 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제 세출에 어떻게 풀어 써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그냥 이게 전체로 볼게요. 지금 기존에 이미 파란색하고 분홍색하고 녹색은 이미 다 칠해졌죠. 그러면 지금 안 칠해져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미리 칠해놔서 이게 노란색이 있는 거지 안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칠해요. 일단은 이거 다 안 칠해져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 칠해져 있던 셀들을 다 노란색으로 칠합니다. 이렇게 다 이런 거 다 노란색 다 칠하는 거예요. 지금 자, 칠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 칠했다고 가정하고 노란색으로 한번 이렇게 필터를 했을 때 요 금액이 무조건 맞아야겠죠. 지금 세입의 그 금액하고
자, 합이 4억 4,200, 42,000원. 맞죠? 세입 예산에서도 4억 4,200, 42,000원. 네, 이제 끝났네요. 이제 다 했어요. 네, 이제 그러면 세출예산서가 다 정리가 됐죠. 성질별로. 요거를 K-에듀파인 세출예산서 양식에 올릴 거예요. 그 양식은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이제 예시도 같이 있는 양식인데 뭐 간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 요거 산출식이 있고, 그리고 항 제가 설명드렸죠. 세출항, 그 다음에 세출목 우리 다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다 이거 나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재원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원명을 보시면 여기 시트에서 보시면 이 세출 예산의 그 원천이 어딘지, 그러니까 출처가 어딘지를 적게 돼 있네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보조금 및 지원금은 유아학비랑 뭐 교육청이나 뭐 구청에서 주는 목적사업비 그런 게 있을 거고, 수익자 부담금은 학부모가 내는 돈일 거고요. 그 밖의 수입은 뭐 우리 일천으로 치면은 우리 2월금 작년에 1억 넘게 돈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반환금 이런 거는 뭐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거는 예시니까 일단 이걸 지울까요? 그냥 여기 두 개를 지워봅시다. 쭉 해서 그냥 딱 지우고, 이건 나중에 참고할 거니까 좀 남겨두고, 이 산출 내역과 산출식에다가 우리 현재 이 유치원의 이 세출 예산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볼 거예요. 제가 이제 엑셀이 참 훌륭한 프로그램인 게 이게 되게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 값이 있는 것만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제로 데이터 값이 있는 것만 이렇게 추출이 된 거고, 그리고 일단 한번 소트해 보면 금액 726843 맞죠? 우리 총액 726843 맞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주의할 점은 여기는 자동 계산식이에요. 요구 금액은. 그러니까 이 두 칸만 복사를 해서 딱 붙여 놓으면 식이 알아서 계산이 딱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이것만 쭉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짠! 금액이 쫙 나오죠. 칸이 조금 넘어갔네요. 일단은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글자를 좀 키우고, 그리고 보기 좋게 정렬하고, 그 다음에 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식이 잘렸으니까 내려서 계산식도 만들고, 이것도 칸을 좀 만들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금액이 맞는지 한번 합을 내봐야겠죠. 자, 맞게 나왔나요? 7억 2,684만 3천원 맞게 나왔네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이게 됐고, 요거는 우리 성격에 맞도록 우리가 선택을 하면 돼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하나 봅시다. 원장님의 인건비 1년에 항은 교원 인건비가 맞을 거고, 목은 교원 급여가 맞을 거예요. 뭐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방과 교사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 차량 보조비라고 있는데 요거는 개인 차를 우리 업무용 차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뭐 수당으로 뭐 들어가도 맞을 것 같아요. 뭐 수당 이거 맞고요. 이제 이거는 예시에 있던 거니까 뒤로 가면은 틀릴 거예요. 이거는 그 상황에 맞게 싹 고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미리 싹 고쳐봤어요. 제가 고친 거는 여기 있나? 여기 아니고
제가 싹 고쳐가지고 요 항하고 목을 다 일일이 이렇게 이 성격에 맞게 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항과 목을 성격에 맞게 다 이렇게 기입을 했고요. 이제 하나가 남았죠. 재원명이 남았는데 여기는 제가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재원명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예산이 이렇게 세출해서 이렇게 돈을 쓸 건데 이 돈은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세입의 출처가 어디냐, 지금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재원명은 재원명을 보니까 딱 우리는 보조금 및 지원금, 이거는 뭐 유아학비, 그 다음에 뭐 기관 국가나 우리 교육청에서 목적사비로 주는 돈, 그거 말하죠. 그거,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금은 학부모들이 내는 돈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밖의 수입은 우리 이번 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월금이 1억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게 큰 세입이 되겠죠. 큰 재원이 될 거고요. 그 세 개가 이제 주된 거가 될 것 같고, 반환금, 예비비는 없는 걸로 나오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먼저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미 여기다 써놨죠. 이렇게 이미 이런 것들 보시면 이런 것부터 쓰는 거예요. 자, 여기다 쓰는 겁니다. 수익자 부담금. 수익자니까 당연히 이거는 수익자가 맞겠죠. 그래서 지금 쓰는 거예요. 썼다는 표시를 제가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그냥 칠을 해놓을게요. 마찬가지네요. 이 목적사비는 뭐예요? 보조금이죠. 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금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게요. 여기도 있네. 보조금 및 지원금.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금 원래 빈칸인데 이거 보고 이렇게 보조금 및 지원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세출 예산에다가 이렇게 이걸 써주면 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보기도 편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산 옮기기도 편하고, 그렇죠? 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네요. 그렇죠? 여기도 있네요. 수익자. 자,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수익자죠. 우리 특성화, 돈 내고 그만큼 자기네들이 선택적 교육하는 거니까 수익자. 자, 그러면 벌써 이만큼 썼어요. 이 색깔 칠해진 부분. 지금 이제 이 흰색 부분만 안 써진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되냐? 일단은 가장 제한적인 예산부터 가야죠. 이 녹색이 뭐였냐면 방과 후 과정반에서만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이었죠. 그렇죠? 지금 이 금액이 얼마예요? 9,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9,600만 원. 세입 예산서를 봐야 되겠죠? 세입 예산서에서 녹색을 보면 지금 요게 이 합산된 게 9,6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수익자 부담 경비는 요거고, 그렇죠? 요거는 교육청에서 주는 유학비 중에 방과후 과정비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두 개는 색깔은 같지만 재원은 다른 거예요. 요거는 보조금 및 지원금인 거고, 이거는 수익자 부담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화면에서 여기에서 어떤 거는 수익자 부담금이 될 거고 어떤 거는 그 보조금 및 지원금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지정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예산서에서 보니까 뭐가 커요? 이 지원금 및 보조금 및 지원금 금액이 더 크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있는 이 녹색 금액이 더 크죠. 이 금액이 이 뒤에 수익자로 받는 이 금액보다. 그러면 작은 금액을 먼저 한번 세출에 어떤 돈으로 나갈 건지 지정을 해볼게요.
가죠. 네, 여기서 보시면 이 중에 어떤 행은 뭐 보조금 및 지원금이 될 거고 어떤 행은 뭐 수익자 부담금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미리 써놓긴 했지만 뭐 이게 이 밑으로 와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 안에서는 뭐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이 방과 후 과정반 우리 수익자로 들어오는 돈이네요. 수익자로 들어오는 돈이 2,880만 원이고 우리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교육청에서 주는 방과 과정반 지원비가 6,720만 원이에요. 합쳐가지고 합친 금액이 지금 뭐예요? 합친 금액이 조금 이 금액인 거잖아요. 9,600만 원. 그렇죠. 요거를 가지고 나눠줘야 돼요. 어떤 거는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어떤 거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나눌까요? 어떻게 하면 나눠볼까요? 일단 순서대로 그냥 한번 쫙 내려볼까요? 이거를 내려보니까 6,720만 원이 나와요. 이 세 개를 맞네요. 6,720만 원. 그렇죠? 보조금 및 지원금에서. 자,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제가 미리 손을 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나가다가 뭐 좀 이상한데? 그렇죠? 여기서 좀 이상한데? 30만 원 곱하기 1에 12월이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80만 원을 했네요. 그리고 밑에 또 180만 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봤더니 보조금 및 지원금이었다가 수익자 부담금으로 재원이 바뀌네요. 그렇죠. 요거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요 금액이 6,720만 원이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원래는 어떤 화면이었냐면 원래 이제 바로 추출한 건데 보시면 직책수당이 그냥 30만 원 곱하기 1에 곱하기 12월 그리고 3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개의 합을 더해 보니까 6,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세입예산서에서 우리가 6,900만 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는 좀 적잖아요. 6,72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예산을 나눠 가지고 이 6,720만 원에 맞추려고 제가 자른 거예요, 예산을. 자, 요거를 자른 거예요. 자, 이 세 개의 합을 6,720을 만들려고 잘라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 봤더니 아까 처음에 6,900에서 180만 원을 빼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6,720만 원이 이 세 개의 합이. 그래서 180만 원을 빼줬고 그 180만 원을 밑에 행에다가 행 추가를 해가지고 새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88만 원이 되고 그 금액은 우리 수익자 부담경비로 받았던 방과과정비 2,880만 원하고 일치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수익자 부담금이 될 거고 여기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작성했다는 의미로 색깔을 칠하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보조금하고 수익자 부담금하고 이렇게 세입이 혼재되어 있는데 세출이 딱 맞아 떨어지면 뭐 보조금이 지원금에서 나오는 세출이 딱 맞아 떨어지면 뭐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혼재가 되었기 때문에 안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행을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그 일부는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또 나머지 일부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산출력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뭐 품위를 하실 때는 여기서부터 품위를 하시다가 이제 모자라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자를 지금 많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이제 수익자가 얼마 남았는지 볼까요?
일단은 지금 수익자로 되어 있는 거를 얼마를 썼는지 볼게요.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체크한 것들 그 중에 수익자 부담금이 얼마나 써졌는지 볼게요. 딱 보니까 1억 8,960만 원을 썼어요. 이제 세출로. 그러면 수익자 부담금이 세입에는 얼마가 잡혀 있죠? 수익자. 여기 있네요. 수익자 부담금 예산이 2억 3,360만 원이에요. 그렇죠? 계산기로 2억 4,360만 원. 243600. 자, 여기에서 현재 재원을 쓴 게 빼기 1억 8,960만 원.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5,400만 원이 남았어요. 이제 수익자 부담금은 5,400만 원만 쓰면은 끝나요. 세출에. 자, 이제 어디다가 그걸 넣어주는 게 좋을까요? 봅시다. 그 5,400만 원을 저는 처음에 넣어줬네요. 그렇죠? 원장님 인건비를 제가 그냥 아예 5,400만 원을 처음에 수익자 부담 남은 거를 그 원장님 인건비에 넣어줬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원래 원장님 인건비는 7,440만 원인데 수익자 부담금 재원에서 남은 게 얼마예요? 5,400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잘라준 거예요. 그 차액이 2,0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040만 원을 빼주고 그 빼준 거를 행추가해서 밑에다가 계상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 밑에부터는 이제 보조금 및 지원금이 되겠죠. 그렇죠? 같은 원리로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조금 및 지원금은 사실 얼마가 남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작성한 게 여기까지는 작성을 했죠. 제가 지금 원래 여기 없던 거를 제가 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제가 작업해 놨지만 자 여기가 지금 안 써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래는. 근데 지금 보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여기도 채워 넣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제 수익자는 다 끝났고 수익자 재원은 이제 다 끝났어요. 5,400만 원 써가지고 그러면 보조금 및 지원금이 남고 그 밖의 수입이 남았죠. 그렇죠? 이제 그 밖의 수입은 아직 한 번도 하나도 안 썼으니까 보조금 및 지원금이 얼마나 그 세입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게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쓴 액수죠. 그죠? 액수를 보니까 9,520만 1,000원이네요. 이게 9,520만 1,000원. 자, 이거를 계산기에 입력을 해놓고 95201. 자, 세입예산서를 가볼게요. 세입예산서에서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총 들어오는 예산은 3억 8,320만 1,000원이래요. 그러면 아까쯤에 입력하는 거에서 이거를 빼면 383201은 2억 8,800만 원이 남았어요. 2억 8,800, 288000. 2880원을 이제 앞으로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쓸 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다 필터를 풀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건데 지금 쓰여져 있는 거. 이거는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한번 288000을 될 때까지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쭉 들으면 지금 여기 이 금액이 뜰 거예요. 그죠? 더한 금액이 여기까지 갔는데 아직까지 245686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했으니까 이거 건너뛰어야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다시 드래그를 하면
288000 여기까지 288000이 나와요. 이거 빼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자른 흔적이 있죠. 맞아요. 제가 미리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면은 보조금 및 지원금. 그래서 여기까지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선 했다는 의미로 칠을 쫙 해줍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네요. 끝났죠. 나머지는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칸들은 사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미 지금 보조금 및 지원금 다 썼죠. 수익자 부담금 다 썼죠. 남은 건 뭐예요? 그 밖의 수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밖의 수입으로 쫙 이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 밖의 수입. 그러면 이제 다 쓴 거예요. 다 썼다는 의미로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게 완성된 거고요. 여기다는 그냥 유치원 이름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땡땡유. 저는 땡땡유로 썼지만 이 재원 담당자는 그냥 뭐 한 사람 이름을 써도 되고 이 재원마다 뭐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 이름을 써도 되는데 뭐 그냥 한 사람 이름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업로드용 세출 예산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급하게 만든 강의라 빈틈투성이지만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2월 24일, 24일 양일에 걸쳐서 북부교육청 컴퓨터실에서 본예산 업로드 연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문은 교육청에서 시행될 거고요. 그때 오실 때는 오늘 만들어 본 K-에듀파인 세출 예산서를 엑셀 서식으로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멘토님들에게 컨설팅 요청하셔서 같이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개통 전에 만든 영상이라서 개통 후에는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24일, 25일 오시면 정확하게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